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자 또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많은 종목들이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설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까지 영상을 올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또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 혹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 그런 카테고리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영상을 올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0.6%의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2400포인트를 근접하네요. 또 코스닥을 보면 0.7%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크게 밀린 종목이 없었어요. 많이 밀려봐야 0.9%, 그 정도 밀렸던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LG에너지솔루션, 1년 보유예수를 앞두고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포스코홀딩스도 흐름이 좋네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크게 밀린 종목이 없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SM도 좋죠. 어떻게 본다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과 조그만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마켓 셰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콘서트가 재개가 될 것이고 엔터 기업들에게 콘서트라는 것은 영업이익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된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엔터 기업들도 올해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오늘은 순매도가 멈췄네요. 확실히 기관의 순매도가 멈추니까 어제보다 외국인의 적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더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미약하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말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모처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6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모처럼 한 차례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은 오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M,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3종목이 있고 또 금융주, 엔터기업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현대건설, GS건설, LG전자,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건설주하고 2차전지, 반도체 오늘은 골고루 매수를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오늘은 4일간의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고 또 전날의 미국 증시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어서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S&P 500이 0.7% 하락이 나왔고 이틀 동안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좋았던 흐름을 조금은 돌리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다우지수도 0.7% 하락이 나오면서 직전 저점 매물대까지 지수가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60일선을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0.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강보합 그리고 중국이 0.5%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장과 달리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전날 약세 흐름을 조금은 만회하는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흐름을 보면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 흐름하고는 조금은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선제적으로 이틀 동안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첫 번째로 국내 증시가 먼저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의 선두로서 시장을 이끌어갔다면 앞으로는 그 주도권이 바뀌어서 한국 시장이 속한 신흥국 시장이 이끌 것이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절 전에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빨간 양봉과 함께 설날 이후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또 국내 증시는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 정도 휴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하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미국의 메이저 기업들 중에서 명절 내에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적 이슈가 변동성을 야기시키진 않을 것 같고요. 25일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설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고 또 25일날 발표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변동성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설날만큼은 특별하게 우리가 불안하게 볼 수 있는 큰 이슈들 그런 것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은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노브라 증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이르면 5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빠르면 5월부터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내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실제로 국내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지금 10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소비가 중심이 되고 국내는 수출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는 것은 GDP 성장률이 역성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는 한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번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한번 인지해 보시고요.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내는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은 소매 판매, 소비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로 5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까? 이런 시각보다는 정확하게 작년 6월쯤 그 당시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너도 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금리 정점, 그리고 금리 인하 이와 같은 기사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런 기사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작년보다는 다른 시각으로서 주식시장을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키워드보다는 하반기 경기 회복, 분명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핫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연초에 가장 크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저는 로봇 섹터하고 AI, 다른 말로 인공지능 이 두 가지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도 있겠죠. 그렇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배제하고 일단 AI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하드웨어 쪽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AI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 말부터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인데 지금 12월 저점 대비 고점까지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또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이 종목도 작년 말부터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어떤 업종을 망라하고 아무리 핫한 업종이라도 100% 가까이 상승이 나온 업종이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분명히 로봇하고 AI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100%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행여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다면 스스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예를 들어 손절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중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하고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번에 2년 전에 NFT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24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35,000원까지
8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로봇 관련주하고 AI 인공지능 쪽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다. 그거를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조금씩 새롭게 떠오르는 재료가 있는데, 2021년 가을쯤에 한번 떠올랐었던 NFT 관련주, 이게 며칠 전부터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슈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동산이나 미술품에 대해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존하는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보다는 분명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부터 조금씩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서울옥션, 이 종목은 대표적인 NFT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자회사가 21년부터 NFT 거래를 통해서 미술품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도 오늘 16%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 FSN, 이 종목도 5%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취지가 이런 종목을 공략해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로봇과 AI 같은 경우에는 100%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충분히 업종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발표했던 만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대고 있죠. 그래서 수급이 다시 한번 NFT 쪽으로 옮겨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고, 내가 정말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잡고 싶다면 조금은 초입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관점을 갖자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NFT 관련주들 오랜만에 상승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이제 끝이 났네요. 모두 즐거운 설날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